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집합의 연산부터 집합 부분 끝까지 문제풀이 시간을 가질 건데요. 유형별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개념도 다시 익히고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A가 6하고 8을 원소로 갖고 있고요. B는 A랑 A 플러스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A 합집합 B가 6, 8, 10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볼게요. 지금 얘네를 두 개를 합했을 때 6, 8, 1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A에는 6하고 8이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합집합을 했을 때 10이 추가가 됐다는 건 반드시 B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원소 10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첫 번째, A가 뭐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10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A 플러스 2가 10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A가 10인 경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얘는 그대로 6하고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10하고 12가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오류가 지금 나오는 게 그러면 지금 B의 원소가 12도 되는 건데 A 합집합 B에서 10이라는 원소는 없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A 플러스 2가 10일 때 결국엔 A는 8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A가 8일 경우 이 집합 A의 원소는 6, 8 그대로 가지고 올 거고 B는 8하고 10이 되면서 자, A 합집합 B가 6, 8, 10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A의 값은 얼마구나, 8이구나 라고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너무 쉽죠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A, B가 이렇게 있고 지금 A-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쉽게 그려본다면 전체가 있을 거고 A가 있을 거고 B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A-B는 어디 부분을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부분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A에서 A하고 B가 같이 가지고 있는 이 교집합 부분을 빼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좀 헷갈리는 부분은 여기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구할 거기 때문에 전체 A에서 A하고 B가 같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A가 1, 2, 3, 4, 5, 6이고 B는 2, 4, 6, 8이죠. 뭐하고 뭐가 지금 교집합으로 갖고 있죠 여러분? 2하고 4하고 6을 교집합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2, 4, 6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2, 4, 6을 뺀 나머지 부분 바로 1, 3, 5가 A-B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몇 개? 그렇죠. 3개다 라고 요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체는 9 이하의 자연수래요. 자, 그리고 각각 이런 식으로 나타나져 있고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A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요거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1, 2, 3, 4, 5, 6, 7, 8, 9가 전체예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집을 찾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하고 B가 요렇게 있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타내져 있는 걸 봐야 되는데 A 교집합 B가 뭐래요 여러분? 1하고 2라 그랬어요. 그러면 1, 2가 어디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1, 2는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1하고 2의 집을 찾아줬으니 우리는 이렇게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A 여집합 교집합 B. 자, 얘는 여러분 뭘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그쵸? 이걸 보자마자 B-A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배웠던 공식이에요. 자, 그럼 B-A가 3, 4, 5예요. B-A는 어디를 나타내요 여러분? 그쵸? 이 부분을 나타내잖아요. 여기가 3, 4, 5라 그랬으니까 3, 4, 5를 이렇게 채워줍니다. 자, 그리고 3,
4, 5의 집도 찾아갔으니 우리가 지워주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뭐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그쵸?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이 여집합을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가 8, 9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여기가 8하고 9라는 소리예요. 그럼 8, 9, 집 찾아갔어요. 그럼 나머지 6, 7이 어디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1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의 원소가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1, 2, 6, 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다 뭐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하기만 해주면 되죠. 3, 그리고 9, 16 해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얘네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각각의 숫자들의 집을 찾아가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각각 풀어주는 게 가장 정확하고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지금 A가 이렇고 B가 이렇다라고 지금 부등식으로 나타내져 있는데요. 자, 두 집합이 서로소래요. 여러분, 서로소라는 게 뭐였죠? 그렇죠. 두 집합에 교집합이 없는 걸 우리는 서로소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여러분. 자, 일단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보고 A를 먼저 그려볼게요. A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A부터 8까지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서로소라고 했기 때문에 겹쳐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그림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거 부등호만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A가 5보다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앞에 수상할 때도 알려드렸지만 부등식에선 중요한 게 요 같다 표시가 들어가도 되느냐 안 들어가도 되느냐, 그러니까 들어가도 되느냐 안 들어가도 되느냐가 아니고 들어가야 하느냐 안 들어가야 하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얘네 두 개가 같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엔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을 때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물론 이 보라색 부분은 까만 동글이기 때문에 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치만 이 초록색 부분은 하얀 동글뱅이, 비어있는 동글뱅이기 때문에 5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도 우리는 어차피 교집합이 없다라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요,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까만 동글뱅이로 칠해졌다라고 한다면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둘 다 5를 가지고 있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치만 얘는 얘가 하얀 동글뱅이로 비어있기 때문에 두 개가 같아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서 어차피 5를 교집합으로 갖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같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5 이상이니까 최소값은 얼마예요? 5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꼭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넘어갑시다. 자, 2번 문제도 연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알려줬고요. B-A 알려줬네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래요, 여러분? 12래요. 자, A-B의 모든 원소의 합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얘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집을 찾아가 볼게요. 전체 집합에 대한 건 안 나왔으니까 그냥 A, B만 이렇게 그려놓고 간단하게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B-A가 5, 6이니까 여기가 5하고 6이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12라고 했죠. 자, 여러분 지금 5하고 6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11이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부족하죠? 1이 부족하죠. 그러면 1이 어디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소리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A 원수 중에 1은 찾아갔어요. 그쵸? 그럼 나머지 2, 3, 4가 어디로 와야 돼요? 1로 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A-B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하고 3하고 4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하니까 얼마? 9가 답이 되죠.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각각의 집을 찾아가 주는 거,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막상 알고 보면 또 쉬운 문제거든요. 여러분, 요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넘어갑시다. 자, 요번 문제는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여러분 얘도 그림을 그려놓고 보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지금 요렇게 부분집합의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집합 안에 그쵸? 누가 있고 B가 있고 그 B 안에 누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A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림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보면서 항상 성립할 수 없는 걸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A 합집합 B 봅시다. A 합집합 B 같은 경우 그렇죠. 어디를 나타내요? B를 나타냅니다. 맞죠?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A 교집합 B 두 개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그치? 여기잖아요, 여러분. A가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A 교집합 B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A 교집합 B가 지금 뭐라는 걸 우리는 알았어요. A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하고 같냐 이 말이거든요. 자, 볼게요. A의 여집합은 여러분 어디를 나타내요? 지금 여기를 나타내요. A가 아닌 부분이니까. 됐나요? 자, 그럼 B의 여집합은 어디를 나타내느냐? B의 여집합은 여기를 나타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두 개가 같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4번, 5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편한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가 지금 성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각각 이렇게 여집합이 붙었을 때는 얘가 그대로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서 얘가 성립을 하면 얘가 성립을 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얘는 성립을 하는 거니까 맞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A에서 B를 뺀대요. 자, 여러분 봅시다. 지금 A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B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럼 A에서 B를 그대로 빼버리면 지금 B 안에 A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남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쵸? A가 이만큼인데 여기에서 이 B를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A에는 남는 게 있냐고요? 없는 거? 없다라고요. 그래서 공집합이 맞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고, 자,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조건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체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문제인지 볼까요? 자, A의 원소, B의 원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A 교집합 B가 4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두 개 다 4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3하고 5, 2에 요거 하나 남은 게 반드시 뭐여야 돼요? 4여야겠고, 얘도 6하고 8 있으니까 나머지 반드시 얘가 뭐여야만 해요? 4여야만 하죠. 그래서 A 플러스 2가 4니까 A는 2가 되고, 이건 너무 쉽다. 그 다음 B가 4가 되면서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 6이 되겠더라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정말 집합을 우리가 연산을 해보는 문제인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아이를 여러분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는 건데, 자, 요거 여기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볼게요, 여러분. 자, 요렇게 있어요. 자, 얘를 최대한 간단하게 끝까지 정리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합집합, 교집합이고 괄호가 되어 있으면 무슨 법칙? 그렇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요렇게 풀 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럼 얘는 A 합집합, A의 여집합이 되고 뭐로 이어져요? 교집합으로 이어지면서 A 합집합 B 요렇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 볼게요. A랑 A가 아닌 거랑 다 합하래요. 그럼 결국엔 얘는 뭐가 됐었죠? 그쵸? 전체가 됐었어요. 그럼 전체랑 A 합집합 B의 교집합은 당연히 뭐겠어요? A 합집합 B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답은 5번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도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요.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져 있는데 색칠한 부분을 나타낸 집합과 같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하나하나 1번부터 차례대로 볼게요, 여러분. 자, 1번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어디를 나타냈어요? 그쵸? 여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림이랑 다르니까 얘는 안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우고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간단하게 고쳐줄 수 있죠. 무슨 법칙을 통해서? 그렇죠.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얘가 지금 뭘 나타내요, 여러분? 전체를 나타내죠. 자, 그러면 전체하고 얘하고 교집합이니까 결국에는 어디? 그쵸? 얘가 일단은 답이 돼요. 자, 그러면 A랑 B가 아닌 거랑 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합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A는 여기가 돼요. 그쵸? 그 다음에 B가 아닌 거는 어디가 돼요, 여러분? B가 아닌 거는 그렇죠. 여기가 돼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해진 여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 파랑이하고 요 초록이하고 다 합하면 결국엔 지금 그림이 칠해져 있는 요 빨강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나타내네요. 그쵸, 여러분? 확인이 가능하죠. 교집합이 아니고 합집합이니까 그냥 다 합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 되겠네요. 근데 3번, 4번, 5번도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3번은 또 어디를 나타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얘도 보면 얘가 물론 분배 법칙으로 가도 되기는 하는데요. 얘는 요거를 보면서 그냥 요렇게도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단 A-B는 어디를 나타내요? 그치, 여기를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A가 아닌 부분이죠. 그럼 A가 아닌 부분은 어디예요, 여러분? A가 아닌 부분은 슉슉슉 해서 여기가 되죠. 그죠? 얘네들을 지금 다 합하라고 했어요. 그림이랑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되네요.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얘도 교집합하고 여집합이 보이죠, 여러분? 그러면 앞에 거에서 뭐를 뒤에 걸 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A 합집합 B 여기에요. 여기서 뭘 빼는 거예요? A 교집합 B를 빼니까 요만큼을 빼는 거죠. 그러면 요 빨강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얘는 답이 되는 거니까 물론 얘도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볼게요. 자, 여러분 얘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합집합이니까요. 그냥 다 체크를 해봅시다. 일단 A-B잖아요. 어디를 나타내요? 얘는 여기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를 나타내요? 그쵸? 여기를 나타내요. 이 바깥 부분. 슉슉슉슉. 자, 그러면 이 칠해져 있는 부분을 다 합치는 거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틀린 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어디를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얘를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서 풀어볼게요. 자, 요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여러분 일단 우리가 요 여집합을 처리를 해줄게요. 무슨 법칙? 드모르간으로 이렇게 하나씩 와서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얘는 분배 법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연산으로서 끝까지 정리하는 거니까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가면 자, 어떻게 돼요? A 합집합 B가 되고 그 다음에 교집합으로 연결이 되면서 B 여집합 합집합 B가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얘가 나타내는 게 뭐예요? 전체예요. 그럼 전체하고 얘하고 교집합을 얘기하니까 그대로 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A 합집합 B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좀 아시겠어요? 연산하는 방법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 A 교집합 B를 찾는 건데 부등식으로 나타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서 수직선상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났네요. 그러면 X가 뭐부터 3부터 7까지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요. 일단 B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요. 자, 얘는 해가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교집합 부분을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얘는 수직선상에서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일단 A를 표시해보면 3하고 7 요렇게 표시가 되죠. 됐으니까 자, 그 다음 B를 표시해볼게요. B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1 이쯤 있을 거고 4가 뭐 이쯤 있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요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가 바로 겹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X가 뭐부터 4부터 7까지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아이고 여기 딱 가려졌네. 답은 요 4번이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집합 부분에서 부등식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통해서 풀어주는 거 매우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전체가 40이고 교집합이 6개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얘가 나타내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여기를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전체가 40이고요. 교집합이 6개인데요. 교집합이 아닌 거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전체에서 교집합을 빼줘서 몇 개, 그쵸? 34다 라고 이렇게 아주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바꾸면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자,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이번 문제는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건데 조금 활용 형태거든요. 근데 활용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느 회사 전체 신입사원이 몇 명이래요? 200명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가 20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소방안전을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소방안전 교육을 받은 사원이 120명,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교육을 받은 사원이 115명이래요. 두 교육을 모두 받지 않은 사원은 17명이에요. 자, 그러면 심폐소생술 교육만 받은 사원의 수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뭘 나타내는지 봐야 돼요. 심폐소생술 교육만 받은 애기 때문에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B-A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우리가 문제가 실생활로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활용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전체가 200개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요렇게 숫자를 쓰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가 지금 몇 명이라고 했죠, 여러분? 120명이라고 했어요. 요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몇 명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쵸, 115명이라고 했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두 교육을 받지 않은 사원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가 17명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를 통해서 A 합집합 B의 개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200에서 몇 개? 아무것도 아닌 17개를 빼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몇 명이 나와요? 183명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A 합집합 B가 183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B-A를 알려면 여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를 알려면 B에서 뭐의 개수를 빼주면 돼요? 그쵸?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교집합의 개수를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공식을 통해서 해볼게요. 요 A 합집합 B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요, 여러분? A랑 B를 더하고 교집합의 개수를 빼줬던 거잖아요. 이건 공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183은
뭐하고 뭐를 더해서 120하고 115를 더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몇 명이 나오느냐? 52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지금 52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b-a는 어디가 돼요,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115에서 52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몇 명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63명. 그래서 2번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유형인데요. 이 문제를 알기 전에 선생님이 이 유형에 관련된 설명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교집합이라든지 합집합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관련된 이 문제들의 유형이거든요. 이거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자, 일단 이렇게 전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A하고요, B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되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최소가 되려면 이렇게 겹치는 게 없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럼 봅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A 교집합 B가 최소가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겹치는 게 없으면 합집합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집합하고 합집합하고의 그 개수의 관계가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교집합이 최소가 되면 결국에는 겹치는 게 없으면서 우리가 빼줄 게 없기 때문에 합집합의 개수는 최대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요번에는요, 이런 식으로 A가 더 크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자, 요렇게 들어가 있을 때 결국에는 B가 다 교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얘가 최대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교집합의 개수가. 자, 근데 이 교집합의 개수가 최대가 되면요, 결국에는 합집합의 개수는 뭐의 개수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니까 요 A의 개수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합집합의 개수는 최소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교집합하고 합집합의 개수는 서로 반대의 관계구나. 교집합의 개수가 최소가 되면 합집합의 개수는 최대가 되고 교집합의 개수가 최대가 되면 합집합의 개수는 최소가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알고 계셔야 이게 이해가 되셔야 이 문제를 좀 너그럽게 쉽게 좀 스무스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요. 자, 요거 여러분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지우고 볼게요. 일단 여러분 전체가 42개죠. 근데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전체가 42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A 교집합 B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최소값을 만들려면 겹치는 게 없어야 되니까 요렇게 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요걸 0개라고 써버리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 A가 몇 개예요? 21개죠. 그 다음 B는 몇 개예요? 25개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두 개가 겹치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두 개를 더해봐요. 두 개를 더하면 46이죠. 그럼 이미 전체의 개수를 넘어가 버리니까 아예 겹치는 게 없을 때 물론 최소였겠지만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가 없는 모순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두 개를 합하면 46개인데 전체가 42개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일단 그래도 겹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소리예요. 요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겹치는 게 있는 상태에서 최소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A 교집합 B가 최소가 되려면 A 합집합 B가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최대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A 합집합 B가 최대가 되려면 여러분 일단 여기 있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의 개수가 몇 개로? 0개로
이 A 합집합 B의 개수가 그냥 전체 몇 개로 42개로 들어가 주는 게 제일 최대가 되겠죠? 여기 있어버리면 빼줘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최대가 되는 경우가 결국에는 42개니까 요거에 맞게 이제 우리가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요 42는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그쵸, 21이랑 25를 더해서 교집합의 개수를 빼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몇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얘네 두 개를 더하면 46이니까 얘가 몇 개? 그렇죠, 4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집합 B의 개수의 최소값은 바로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최대를 봐볼게요, 여러분. 최대는 말 그대로요, 여러분. 겹치는 게 제일 많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 B의 개수가 제일 많으니까 B 안에 누구가 들어가서 A가 들어와서 이 전체가 다 교집합이 되는 게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A의 개수 그대로 몇 개? 21개가 교집합일 때 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25다라고 답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아이고, 머리가 왜 이러죠? 여기까지. 됐나요, 여러분?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얘가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집합의 연산부터 끝까지 유형별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거든요. 굉장히 쉽기도 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유형 문제 무시하지 마시고 꼭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추천이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희는 새로운 강의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수고하셨어요. 빠이빠이.